3강은 피부과크 용접 재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용접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재료를 선정하고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크 용접 3강 재료 준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학습 목표는 용접 전 모재 준비, 용접봉 준비 및 용접에 필요한 치공구를 준비할 수 있다입니다. 모재 준비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 재료의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용접 표면에 물기나 습기가 있을 경우는 용접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기와 습기를 꼭 제거해야 합니다. 용접 모재 보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접 모재는 습기와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보관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용접의 모재를 종류별로 두께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할 때는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하는 용접 모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T, 9T 맞대기 용접을 하는 모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께별로 여러분들이 실습장에서 보관을 해야지 용접을 할 때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용접 모재를 많이 쌓아서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용접 모재를 위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안에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 모재를 많이 쌓아서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기가 없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습기가 있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용접을 보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용접을 할 때 쓰는 재료들이 주로 영강 재질인데 녹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용접봉 준비입니다. 용접봉은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그 용접봉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접봉은 파이가 3.2짜리 파이의 용접봉을 사용하게 되고요. 간혹가다 파이 4, 3mm짜리 지름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3.2파이 용접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접봉의 구성은 가운데 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용 재가 있습니다. 주로 피복재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피복재를 살펴보시면 분류 번호가 있는데 이 분류 번호는 이 심선이 어떠한 용접 그리고 어떤 용접 재질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떠한 기타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분류 번호입니다. 피부과크 용접봉이 갖추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봉은 용착금속의 모든 성질을 우수하게 만들어야겠죠. 용접봉이 용접을 하는데 기본 모재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선보다 피복재가 약간 늦게 녹아야 합니다. 만약에 심선보다 피복재가 더 빨리 녹아버리면 피복재가 하는 역할을 나중에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피복재가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심선을 보호하기도 전에 피복재가 녹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이 싸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접 실습을 하시다 보면 용접 1차 용접하고 2차 용접 하는데 용접봉 하나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용접봉이 만약에 비싸고 그리고 경제적이지 못할 경우는 용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이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용접봉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한 상자씩 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장 중에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 모재와 마찬가지로 용접봉도 습기에 노출되는 환경에 보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기에 피복 표면이 그리고 피복재 표면이 용해되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 시 유독한 가스를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접할 때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스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될까요? 네, 작업자 몫, 즉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용접 시에 유독한 가스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게 되어야 합니다. 슬래그도 하는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면 표면에 슬래그가 쌓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살살 툭툭툭 쳐도 슬래그가 잘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따라서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게 잘 되는 용접봉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용접봉을 감싸고 있는 피복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제는 아크를 가장 먼저 아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 공기 접근을 막아서 용접의 재료 산화를 방지를 합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그 용접 표면은 온도가 어떠한 온도일까요? 고온일까요? 저온일까요? 네, 고온이죠. 고온에 철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재료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피복제는 재료가 산화되지 않게 공기에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용착금속의 합금 원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금속이 합쳐지는 금속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합금이라고 그러죠. 용접을 통해서도 합금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영광 재질에 우리가 용접 부위에 뭐 다른 원소를 더 첨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피복제에 그 원소를 첨가를 하셔서 용접을 하면 그 부위는 합금 원소가 포함된 용착 금속이 되겠죠. 그리고 슬래그를 생성하고 용착 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피복제는 슬래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 슬래그는 잘 제거되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가 용접부의 표면을 감싸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용착 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만약에 이 응고와 냉각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재료 일반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용접을 가열을 했다가 찬물에 급냉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담금질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는 경도가 올라가고 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접을 한 부분이 경도가 올라가거나 취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고와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복제는 절연 작용을 하는데요. 심선과 용접을 할 때 심선이 우리의 작업대에 닿으면은 아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피복제 부분만 닿을 경우는 피복제가 절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용접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용접봉이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습기를 제거하고 혹은 습기가 용접봉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접봉 건조로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다량의 용접봉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의 건조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용접봉 건조로입니다. 따라서 용접을 보관하거나 혹은 용접을 하기 전에는 꼭 용접봉 건조로에 용접봉을 넣어서 건조된 용접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공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치공구는 줄인데요. 이 줄은 여러분들이 맞대기 용접을 할 때 저희가 아까 중요하게 설명드린 루트면을 가공할 때 쓰는 줄입니다. 그 다음에 석필과 강철자가 있는데요. 이 강철자와 석필은 여러분들이 필린 용접을 할 때 어디까지 용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치공구고요. 그 외에도 강철자는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용접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도면을 확인을 했을 때 용접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치공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전기 전류 테스터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 용접을 할 때는 전류값을 조정할까요? 전압값을 조정할까요? 네, 전기 용접에서는 네, 암페어, 즉 네, 전류값을 조정을 하죠. 이 전류값은 아래 보기 수직, 수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각 자세별로 1차 용접, 2차 용접, 3차 용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 전류 테스터기는 꼭 지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는 이 마그네틱 베이스예요. 마그네틱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가용접을 할 때 그리고 필름 용접을 할 때 꼭 필요한 네, 치공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온이 있고 네, 오프가 있죠. 옆에를 보시면 오프가 있는데 오프로 뒀을 때는 네, 금속의 자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으로 바꿨을 때는 네, 자성이 있어서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베이스가 가용접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 용접물은 뜨겁게 가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잡으면 혹은 용접 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용접 집게를 꼭 준비를 해서 용접을 할 때는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슬래그 제거 해머예요. 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해머도 있을 것이고 또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된 해머도 있을 텐데 어떠한 해머든 상관없이 앞에는 뭐 뾰족하고 뒤에는 이렇게 네, 도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슬래그 해머가 있습니다. 이 슬래그 해머를 통해 가지고 슬래그를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가루라던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와이어 브러쉬, 이 심선이 네, 철로 된 와이어 브러쉬를 통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6강까지 사용할 치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치공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16강까지 사용할 치공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더 다른 여러 종류의 치공구들은 NCS 학습 모듈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양의 치공구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선 PPT에 나왔던 그림이라던가 내용은 NCS 교육과정 피부과크 용접 학습 모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준비 부분에 해당된 페이지 39쪽, 45쪽에 수록된 내용 및 그림을 보시면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강에서는 가용접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가용접 작업부터는 PPT보다는 그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면서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